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어지러운 지난날을 뒤로하고 희망의 새해를 기약하며 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의 신년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하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세계 명상의 날입니다. 지난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한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0월 방미 기간 중 예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특강을 펼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중국 송나라 대해선사의 서장을 우리말로 풀어 쓴 책을 내놨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요즘 세대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든 관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불교 영화 대가족을 만든 양우석 감독을 초대해 가족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혼란한 세상 속에 대중의 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의 신년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오늘 발표한 불기 2569년 을사년 신년법어에서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쳐도 산천초목은 힘차게 솟아오를 봄 소식을 준비한다며 열의 지혜 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됐으며 온갖 재앙은 저절로 소멸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모두가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됐다고 설했습니다. 법어를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혼란한 시국을 세찬 풍파에 비유하며 희망의 새해를 기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명상의 날 첫 기념일입니다. 지난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세계 명상의 날 제정 제안서를 전달한 직후 결정된 낭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진우 스님이 앞장서고 있는 한국 불교 선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가 세계 명상의 날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일행의 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미국 방문길.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세계 명상의 날 제정 제안서를 전달합니다. 두 달가량이 흐른 지난 6일, 유엔이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했다는 낭보가 날아듭니다. 명상이 세계인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란 내용이 선포 결의문에 담겼습니다. 조계종이 올해를 선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다각도로 힘쓰고 있는 시점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선명상 문화를 주도적으로 확산, 정립하여 국민들이 각자 마음의 평안을 찾아 제 삶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9월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국제 선명상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날 3만 5천여 불자와 시민, 외국인들이 모인 한자리에서 이른바 5분의 고요가 장관 속에 펼쳐진 것은 선명상을 온 국민과 세계에 알린 시발점이 됐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같이 뭔가 같은 생각으로 명상을 하고 생각하니까는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5분 명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오늘 행사 이후 불교계의 선명상 수행 열풍은 저변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내년 2월부터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스님 지도 선명상 실참 수행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2월쯤에 명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난 16일 조계종은 선명상 대중화를 견인할 51명의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복지 차원의 명상 확대를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선명상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육체적인 그런 의료와 버금가게 정신적인 그런 예방, 정신적인 치유, 치료가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부처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좀 해나가야 되겠다. 조계종은 내년에 보다 구체적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이 명상이 그 인류에게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그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유엔이 일종의 공감하고 명상의 날을 지정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뜻깊은 일이고 또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 대중화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 기념일 제정은 한국 불교 선명상이 세계인의 마음 안정과 평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올해 미국을 찾아 예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강연을 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에는 중국 베이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중국 시안 법문사 주지 석관엄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내년 초 중국 베이징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문사는 도선사의 초청으로 지난 2005년에 방한해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법회를 가졌는데 20주년을 맞는 내년에도 우리나라를 찾아 이를 기념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이 불지살이 한국 친견 2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우선 그 아마 독일 박람회 하고 이렇게 며칠 해서 좀 그렇게 한번 자리를 함께한 당시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은 법문사에서 내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해외 단일 사찰 규모로는 최대인 15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선명상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선명상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수행법 간화선을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중국 송나라 대해선사의 서장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 출간돼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화두를 든 채 정진하는 참선수행법 간화선의 창시자 중국 송나라 대해 종고선사의 서장은 간화선의 교과서, 지침서로 꼽힙니다. 간화선 수행을 물어오는 이들에게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적어 서신으로 주고받은 당부의 말을 모은 65통의 편지글을 모은 책으로 임재록, 벽암록 등과 함께 선수행의 완벽한 길라잡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해 스님의 서장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데다 그나마 있는 한글 번역본도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사찰 승가대학에서도 학인 스님들에게 서장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글 교재가 없어 젊은 세대 스님들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대해선사의 간화선 지침서 서장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쓴 한글본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서장 한글본은 깊이 있는 원문의 내용을 현대적인 언어, 일상적인 우리말 문체로 번역하고 한글 번역문과 한문 원문을 함께 제시해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일반 제가자분들이나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가는지의 그 답변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학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의 도에 올랐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부분이 나와 있어서 서장 한글 교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지낸 우리시대 학승 지한 스님과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각각 감수와 자문을 맡았습니다. 책의 집필은 김호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와 오용석 원광대학교 연구교수가 맡았고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스님, 사무국장 선화스님, 박성수 사무팀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책의 첫 장에는 QR코드를 넣어 중국 전자불전협의회 신수대장경 서장 부분과 불광대장경 대해보각선사 어록의 서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디지털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장 한글본 교재 발간 사업은 시대 변화에 맞는 승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습니다. 범해 스님은 취임 이후 젊은 세대 학인 스님과 수행자들을 위해 한글 승가 교육 교재 편찬 작업을 펼쳐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교육원은 전했습니다. 서장, 선요, 절요, 도서를 한 질의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장을 진행을 했고 내년에 이제 선요의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4권이 한 질로 나올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현대 선명상의 근원적 가르침인 가나선의 핵심 내용을 우리 시대 언어로 쉽게 풀이한 서장 한글 교재가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를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종고 스님이 편지로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층 원장 스님이 K명상과 선명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거와 실천적인 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봄으로써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동국대 단과대 불교동아리 중 가장 먼저 창립한 사회과학대학의 템플애플이 송년법회를 열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동국대 템플애플 학생 100여 명과 교직원은 어제 서울 교내법당 정각원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법회를 열었습니다. 돈관 스님은 법문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조고각하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주변에 잘못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스스로 참회하자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조고각하라고 해서 조고각하. 자기 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 이 사찰에 가면 제일 많이 쓰이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그 뒤돌아보는 걸 잘 정리해야 내년에 또 새로운 출발이 있기 때문에 법회를 마친 학생들은 강원도 인제의 만해마을로 떠나 민족운동가이자 한국대표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함께 공부하고 체험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개원 20주년을 맞는 새해에 경기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열린 송년대법회에서는 모든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모여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약사열애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아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병원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비의 인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들은 송년대법회를 열어 병고에 힘든 환우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지옥이 곧 극락이고 번뇌가 열반이고 지금 내 몸이 법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곧 밝은 지혜의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치 가장 험준하고 높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료진과 교직원들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환우들을 상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계의 염원과 생명 존중의 숭고한 가치로 걸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또 병원에 더욱더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또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법석에 오른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장기화하는 의료 대란 사태에도 꿋꿋이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이런 여러분의 덕분에 또 병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서 진정한 불성을 찾을 수 있는 차점이 높디다. 그런 여러분의 원력을 올해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는 더 큰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펼친 직원들에게 상이 수여됐고 구성원들은 입을 모아 부처님법 전합시다 구호를 제창하며 불자로서의 서원을 다졌습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교계 대표 의료기관으로 약사열애의 자비를 실천해온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불교의 지혜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저출생 시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과 결혼의 신화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되는데요. 최근 개봉한 영화 대가족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 영화이면서 이곳 BBS 스튜디오에서 찍은 장면도 포함돼 있어 친숙한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코믹 영화로 가족의 존재란 무엇인지 진지한 화두를 던진 양우석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네, 영화 대가족의 양우석 감독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만드는 양우석이라고 합니다. 영화 변호인하고 강철비를 일리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대가족으로 지금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으로 이 대종상 신인 감독상 수상하시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그 명대사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대사를 다시 접하고는 좀 목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시대하고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느낌은 슬픔입니다. 예. 우리 한국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네네. 저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찌됐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네. 아니면 우리 삶을 이제 감싸고 있는 여러 것들이 정말 많이 변해왔는데 항상 한국 사회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퇴행적 결과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예. 일단은 가장 큰 느낌은 슬프다. 예. 많은 분들이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우석 영화 감독 만나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제 영화 변호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비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 분단된 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를 시리즈로 제작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영화 대가족의 연출 역시 또 각본도 같이 맡으셨는데 먼저 영화 대가족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족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저는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의 문제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단위인 가족이 쪼개져서 이제 개인만 남은 거기까지 왜 우리가 갔지? 그런 고민들을 좀 저도 하고 뭐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은 저는 하지만 어찌됐든 관객분들은 보시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족의 의미라는 게 전통적으로 어떤 뭐 핏줄, 혈육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던 것에서 최근에는 그 형태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에서부터 뭐 재혼 가정 또 뭐 입양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네 가족, 내 가족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가 어떤 뭐 DNA 유전자로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적 가족관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유교의 가장 철학의 핵심이 대종. 그러니까 이제 종을 잇는다. 이게 이제 피, 뭐 DNA,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란 그래서 뭐 영화에서 이제 제가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아마 이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찬찬히 침착하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텐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서면 배 아프다는 말. 이게 사촌이면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럼 친척은 가족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그러고도 싶어요. 당신이 애정과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의 가족이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네, 배가 안 아프면 네, 가족이다. 땅을 사면 잘 됐다 야. 이렇게 네. 되면 저는 그러면 가족이 아닌가 합니다. 예. 영화 대사 중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자식에게 부모는 우주고 부모에게 자식은 신이다. 이 대사에 아마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의미로 이 대사를 담으셨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라고 했던 것만은 그냥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하면 우주가 망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아이들한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우주가 되어서 아이들 좀 받아줘야 될 거고, 그렇죠. 우리 사회도 우리 공동체 자체도 부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우주가 될 건가? 예. 왜냐면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왜냐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복지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어떻게 버림받았을 경우에 지금 안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아이에게,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기복을 하잖아요. 뭘 좀 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신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신에게 귀의해서 신에게 도움이 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가족을 보면 그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욕망을 자식들에게 투영하시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가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가장 무능한 신을 섬기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를 정화하고, 그래서 아이를 보면 우리가 정화되는 느낌이 있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사실은 그런 느낌인데 이 아이를 뭐 직업을 뭐로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욕망이 투사되고 그리고 기복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원래 기도의 뜻은 좀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기복이냐, 아니면 같이 정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같이 정화되고 같이 성장하는,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님도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불경의 오리지널 산스크리트어를 보니까 다르마라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마가 뭔가 그 언어를 쳐다보니까 바뀌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가장 격정적인 다르마가 뭐냐면 자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부모가 되는 건 또 어마어마한 다르마거든요. 이거는 빅뱅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이 우주가 소멸되고 다시 빅뱅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다르마,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또 자식에서 부모로 순식간에 이제 변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거기에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망보다는 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힘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간과 이해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지성, 지혜 이런 게 다 성숙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독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감독님 내면의 어떤 우주를 엿볼 수 있는 또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훈석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열흘 뒤면 을사년 새해가 열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동지라 애군을 막아주는 팥죽을 먹는 날인데요. 붉은색을 가진 팥이 액을 막고 잡기를 없애준다고 믿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올해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건 지난해 팥죽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동지 팥죽을 먹고 몸을 보양하며 추위를 이겨낸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